이학영의 뉴욕 앤 서울로 뉴욕 증시부터 점검하고 우리 시장 상당한 영향과 점검할 게 꽤 많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MTN 이학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을 친 주말이었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얘기,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시작하기 전에는 결국 중국에서 미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이런 것이 나오면서 좀 하락 출발했다가요. 정확히 보면 10시 59분인데요. 10시 59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 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딱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10시 59분 딱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 760억 달러 물량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 9월 1일부터 절반, 그리고 12월 16일부터 5%를 이제 부과해서 합의 10%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은 안 좋게 출발했다가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나오면서 시장의 그 당시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나오면서 주가가 플러스로 반전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온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동부 시간 10시 59분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도록 대안을 찾으라고 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명령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직까지 법적인 구속력 이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우리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당 유예돼 있지만 이걸 15% 올리고요. 기존의 2,500억 달러 관세 25% 적용되는 것을 30%로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주가 훅 떨어지면서 4주 연속해서 S&P 500 다우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이 4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1.8%가 주간 단위 떨어졌고요. 다우가 1% 그리고 S&P 500이 1.44%가 지난 한 주간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섹터가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면 특히 이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를 주도했던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주가가 거의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애플은 중국에서의 이제 판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20%가 넘는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조립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플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기술주,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주가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로 지난 금요일 날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네. 가장 큰 영향은 지금 전해주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격화였고요. 또 짚어볼 게 이제 잭슨홀 미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조금 전에 말했던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된 거였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금리를 내릴 거란 얘기도 있고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평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방송할 때 이런 부분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기대되는 어떤 톤을 한번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설 직후에 주가는 플러스로 반전됐었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연설의 내용은 사실 기존의 스탠스와 바뀐 건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부진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 관세 이런 것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건데요. 결국 이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일 수 있으나 결국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은 연말까지 두세 번 금리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정도의 톤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의 표입니다. 다음 표가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매번 보여드리지만 페드워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느냐 시장에서 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금요일 날 방송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금요일 날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가능성. 그것은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 한 3명이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6% 정도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bp 포함해서 이번 25bp 포함해서 100%가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작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각각이지만 결국은 한 두세 명 정도 제가 코멘트를 따르면 무디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아주 적절하게 대응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얘기했다. 아주 잘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제자문위원회 이것은 백악관 소속인데 현이 아니라 과거에 그 의장이었던 분인 제이슨 퍼먼이라는 분도 뛰어난 연설을 했다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도 얘기했고 장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연설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주가는 반등했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10시 59분 그 언제부터 계속 쏟아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트위터 중 위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연준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얘기했고 50bp가 뭡니까? 100bp 얘기하고 독일에까지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연준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유일한 질문은 이거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쁜 적이냐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이냐, 시진핑 주석이냐. 그래서 두 명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연준에 대한 시각, 그리고 미중 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된 거다. 물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리의 뭐 좋은 친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금요일 날에 이런 것들이 모두 주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되었을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악재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악재 뉴스가 나올 때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뉴스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또 뭔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신경 쓰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계속 뭐 무역 협상 설왕설래 할 거고요. 어떤 걸 주목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간은 같은 시간대니까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중국에서 어제 또 다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들이 성명들이 막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중국 쪽에서 무슨 반응이 있을지 모르죠.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G7 회담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곧 끝날 텐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번에 그 호스트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크게 뭐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워낙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G7의 가장 큰 아젠다는 기후협약입니다. 기후협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유무역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각이 많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영국 수상 같은 경우는 워낙은 트럼프 대통령과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엄청 또 공유하는 게 많은 분인데 이번에 그 영국 수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무역 정책에 대해서 상당 비판을 논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G7 회담은 모여 있지만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돌아오면 월요일 날 오늘 밤 이제 내구성 소비재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1.1% 정도 전망 상승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여하튼 레크레이션 비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자동차 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이 캐러반이나 이런 거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분 계실 텐데요. 큰 차들이요. 그런 것들이 작년 대비 20% 이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또 리세션의 지표를 삼는다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이번 주에 초에는 내구성 소비재가 중요한 그거가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지만 컨퍼런스 워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소비와 관련된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엇갈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약간 지난달보다는 약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뚜껑 열리면 워낙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요. 남은 이제 실적 부분인데요. 물론 GDP도 있지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실적은 거의 다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기업 중에 거의 480여 개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관심 있는 것 중 있다 그러면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걸쳐서 남은 유통업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계실 만한 것 중은 수요일 날은 티파니가 있겠고요. 목요일 날은 베스트바이 정도가 아마 유일하게 거의 남은 관심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글로벌 일정은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국내 일정 가운데 두 가지만 첨언하게 되면 이제 또 이달 말에 MSCI 조정하는데 이제 집행이 되고요. 30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 이번 주에 되어 있습니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